네, 나라살림연구소 정창수입니다. 오늘은 특별한 주제보다는 이제 새해도 맞이하고 여러 가지를 보면서 여러 가지 좀 전해드리고 싶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하나는 지금 대통령 선거가 이제 다가오는데 지금 이슈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기재부를 개편하자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나라가 움직이는 기본적인 두 축이 무엇이냐라고 하면 법과 예산입니다. 이걸 뭘로 알 수 있냐면요. 우리나라 헌법에 보면 삼권 분립이잖아요. 정부와 의회와 그리고 법원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법과 예산이 두 축이다 그러면 법이 법원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이제 요즘 우리가 알게 됐죠. 이 법을 정말 실제로 주도하는 사람은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판사들이 아니라 검찰이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됐죠. 왜냐하면 검찰이 기소하지 않거나 구형하지 않으면 판사가 마음대로 하기가 힘들죠, 거의. 그래서 헌법에 보면 이 삼권 분립인데 삼권 분립에서 정부를 견제하는 역할을 부여받은 게 이제 의회잖아요. 정부를 견제할 때 그 견제를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되는지를 규정한 게 헌법의 52조, 54조, 61조에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세 가지인데요. 하나는 법에 대한 것, 하나는 예산에 대한 것, 하나는 국정감사 역할이에요. 그래서 법으로 할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의회는 법을 만들거나 없애거나 바꾸거나 하는 식으로 정부를 견제를 하는 거예요. 정부는 스스로 법을 결정할 수 없어요. 의회가 그 권한을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산에 대해서 견제를 하는데 문제는 법에 대해서는 견제가 좀 꽤 먹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우리나라 헌법에서는 예산 편성권이 없죠, 일단. 그리고 예산을 삭감할 수 있는 권한은 있는데 증액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그러면 굉장히 약한 거죠. 편성은 물론이고 증액도 못하고 삭감밖에 못해요. 근데 주요 국가 중에서 예산에 대해서 이렇게 권한이 없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습니다.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편성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상당수 국가는 증액권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가 뭐냐면 예산안 법률주의란 말이 있어요. 예산을 법으로 해요, 다른 나라들은. 예산이 법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예산이 규정된 걸 벗어나서 쓰게 되면 위법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예산을 전용하거나 이용하거나 예산을 제대로 못 쓰거나 다른 방식으로 쓰더라도 국회에서 지적할 뿐, 삭감할 뿐 다른 방식의 어떤 페널티가 없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힘을 누가 갖고 있냐면 편성권을 갖고 있는 정부, 그중 기재부가 갖고 있는 거죠. 그리고 수정하는 것도 예산이 법률이 아니니까 편성한 것도 권한이 있는데 하물며 확정된 예산을 이용하거나 전용하는 것들에 있어서도 기재부가 해요. 기재부가 힘막한 거예요. 그 법은 검찰인데 예산은 기재부인 거죠. 그래서 이 기재부의 권한을 조금 약화 혹은 변화시켜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생각이 많아졌어요. 지금 대통령이 기재부한테 왜 그러냐고 막 얘기하고 하잖아요. 대통령의 의지도 안 통하잖아요. 물론 이제 대통령 싫어하는 분들이나 또 관료들이 하는 거에 대해 굉장히 신뢰를 높게 가지시는 분들은 그게 좋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이 정치라는 게 뭡니까? 국민이 원하는 것을 이제 결정하고 바꾸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면에서 기재부의 현재 행태가 긍정적인 측면도 일부 있을 수 있지만 사실은 국민이나 의회나 정치에서 원하는 것을 못하게 하거나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끌고 가는 일들도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기재부를 변화시켜야 되겠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겁니다. 특히나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산이 1%밖에 신규 예산이 없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4차 산업혁명의 시대 급격하게 변하고 혁신해야 되는데 혁신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하던 일 계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개발독재에 있었던 사업이 지금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생각하는 게 기획재정부잖아요. 기획 기능을 좀 분리시켜야 되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보수진보를 막론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돼 있기 때문에 아마도 기재부가 분리되는 건 필연일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군사정부 시절, 옛날 개발독재 시대에는 경제기획원이 그 역할을 했던 거죠. 그때는 이제 경제까지 다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뭐 힘이 엄청 셌죠. 참여정부 때만 있었던 기획예산처는 정부의 기획기능은 거기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한 400명 안 되는 공무원들이 그 일을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많은 혁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런 게 없었던 시절, 예를 들면 김영삼 정부 때는 재정경제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안에 경제기능, 금융기능, 예산기능, 재무기능 이런 게 다 들어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됐겠습니까? 장관 한 명이 한 부서에 다 들어있으니까 예를 들면 부처끼리는 나 그거 반대한다 이런 부서끼리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없어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이 바닥나고 이런 일이 있는데도 가만히 있다가 결국 외환위기를 겪게 된 거죠.
그래서 보수 진보를 막론하고 기획 기능이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된 거고, 다만 그렇게 분리된 기획 기능, 예산을 편성하는 기능, 이 기능을 어디로 가져갈 거냐에 대해서는 좀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진 않아요. 청와대에 두자, 뭐 총리실에 두자, 내지는 별도의 조직으로 두자,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 문제는 제가 볼 때는 분리한다는 것만 동의가 된다면 그건 충분히 합의할 수 있는 게 사항이 아닐까 싶어요. 참고로 3월 9일이죠. 그 대선이 하는 날이. 그날 선거가 끝나면 이제 인수위원회가 열리는데요. 이 인수위원회가 상당히 그 많은 부분을 결정합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원회가 없었어요. 그래서 정부 구조를 한 번도 건드리지 않고 그냥 온 거거든요. 박근혜 정부의 정부 기능은 그대로. 근데 이번에는 아마 이제 최소한 2달에 인수위원회가 있을 텐데 그때 이 정부 조직 개편이라든가 이게 아마 진행이 될 거예요. 아마도 그렇게 되면 기재부 문제 가장 핵심적인 걸로 떠오르고요. 근데 만약에 대통령을 준비하는 이 세력들이 다음 정부 때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을 안 세우고 선거 당선만 관심이 많다고 하면 제가 볼 땐 또 관료들이 원하는 대로 가게 될 거예요. 관료들이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현상 유지예요, 관료들은. 현상 유지의 신도들입니다. 그게 좋은 점과 나쁜 점이 있죠. 사회가 혼란스러울 때는 안정감을 주는 거지만 사회가 혁신하려고 할 때는 굉장히 해악을 끼치는. 예를 들면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인수위원회 때 교육부나 행안부가 왜 필요해? 이제 교육위원회나 행정위원회 같은 식으로 해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작을 했는데 막 논의를 하다 보니까 배가 산으로 가면서 오히려 기능이 더 강해졌어요. 왜냐하면 그 필요성을 주장하는 거에 있어서의 관료들만큼 놀라운 능력을 가진 분들이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행정 조직이 혁신된 게 아니라 더 악화되는 쪽으로 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번에도 누가 집권하든 간에 향후 행정조직에 관해서 준비를 하고 있지 못하면 혁신은커녕 역행할 가능성이 있다. 그걸 꼭 명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우리나라의 주요 기능은 법과 예산, 이 두 가지가 정부를 움직이는 거고요. 아까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헌법에 또 하나 규정한 게 뭐라고요? 법과 예산 말고 국정감사예요. 근데 국정감사는 아마 헌법이 개정되면 없어질 겁니다. 왜 그러냐면 국회에 감사는 없는 나라가 거의 우리가 유일한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다른 나라는 다 감사원이 있어요. 감사는 두 가지거든요. 직무감찰과 회계검사를 해요. 직무감찰이 뭐예요? 행정에 대한 거고 회계검사는 예산에 대한 거거든요. 직무에 관한 것은 평상시에도 그들이 상임위를 통해서 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가는 거고, 이제 회계검사원이 회계에 관한, 예산에 관한 걸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지금 우리나라도 사실은 박정희 정부 이전에는 이 두 개가 따로 있었어요. 그래서 감찰국하고 심계원이라고 해요. 그 두 개가 따로 있었는데 이 둘을 합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통제하기에. 두 가지 기능을 이렇게 합친 나라가 거의 없거든요. 감찰국은 직무 감찰을 하고 심계원이라는 데서 이제 회계 검사를 했던 건데, 아마도 제가 볼 때는 그렇게 과거로 갈 수는 없고 이제 의회가 그 기능을 일부 가져가는 것으로 아마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무튼 저는 우리나라가 요즘 어찌됐든 간에 굉장히 나쁜 점과 좋은 점이 같이 있는 나라잖아요. 그래서 이 나쁜 점을 계속 혁신하고 바꾸려고 노력을 하려고 하면 우리가 좋은 점 있잖아요. 우리나라는 민주화를 이룬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 민주화뿐만 아니라 경제의 민주화, 행정의 민주화까지도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거기에 검찰개혁이나 기재부 개혁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번 대선 잘 선택해서 우리나라 더 발전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